상륙군사 여러분이 명령한다. 현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육해공 합동 상륙 작전 피스메이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지난 10월 1일 금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기념식 행사가 열렸는데요. 작전명 피스메이커,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군의 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 피스메이커 작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인 역사가 많죠.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많은 이들의 피를 통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제 치하에서 드디어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가 분단되더니 이내 한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까지 벌이게 되죠. 여기서 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구해냈지만 많은 사람이 죽거나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잡초처럼 다시 일어났는데요. 힘이 없어 일제에 밟혔고 힘이 없어 북괴의 나라가 넘어갈 뻔했지만 지금 2021년 그 어떤 국가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인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날이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이었죠.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이 북진에 성공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부터 지금까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10월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피스메이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작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과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적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군은 이번 상륙작전을 통해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버려야 합니다. 평화를 수호하고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히 적이 도발하려는 의지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강력한 국방력이죠. 해병대 제1사단장이자 상륙군 사령관이 작전 시행을 명령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피스메이커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피스메이커 작전은 지상과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우리나라 군이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을 죄다 끌어모아 투사한 작전인데요. 먼저 우리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나시스2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도 정찰 드론 글로벌 호크가 상륙부대가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작전지역 상공으로 날아가 적의 동향을 살피고 전략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후 본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육해공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운 기체들이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날아오르는데요. 먼저 하늘의 지휘소 2737 피스아이와 P3C 해상 초계기가 작전 지역으로 투입되어 공중과 해상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상륙 작전에 앞서 적의 공격에 아군의 피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위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요소 KC-330 시그너스가 투입되어 항공기의 작전 지속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려줍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투기들이 작전 지역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가 작전 지역으로 투입되고 피스아이의 정보를 제공받아 적의 위협을 제거합니다. 동시에 RF-16 정찰기가 작전지역 상공에 진입해 전장 상황을 정찰하며 적의 동태를 추가적으로 살핍니다. 이 정찰기는 무려 100km의 거리를 탐지할 수 있죠. 이후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적에게 복구 불능의 피해를 안길 대규모 공격 편대군이 투입되는데요.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기인 F-35A와 F-15K, KF-16, FA-50 편대가 작전지역으로 날아가서 적의 핵심 지휘시설과 방공망, 적의 지상군과 해상군을 타격합니다.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아군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작전 지역의 적진은 이미 초토화 상태입니다. 이제 아군의 병력이 작전 지역에 상륙해 깃발을 꽂으면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죠. 우리 군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데요. 해안에 있을 적의 방어선을 제거하기 위해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투입합니다. 공군의 공중 우세로 적의 시선이 하늘에 쏠려 있을 때 IBS에 탑승한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작전 지역 해안으로 침투합니다. 이윽고 수색대가 해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발생하는 폭발은 대규모 상륙의 신호탄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토해내며 맹렬하게 상륙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륙부대를 직접 엄호하고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가 투입됩니다.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시설과 기갑부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죠. KAAV가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뚫어내며 상륙하고 바로 뒤에는 해병대원을 태운 IBS가 또다시 상륙작전을 위해 대규모로 투입됩니다. 해상으로만 상륙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온과 마리논, 블랙호크와 치누크가 상륙 병력을 태우고 작전 지역으로 날아가는데요. 적의 공중 전력은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상륙 병력을 태운 수송 헬기들이 신속하게 작전 지역 후방으로 병력을 투사합니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상륙 방어를 지원하는 증원 부대를 차단하죠. 해상에선 아직 한창 상륙을 진행 중인데요. 공기부양정 솔개 역시 빠지지 않고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100명의 해병대 병력이나 전차 한 대 또는 K9 자주포 한 문을 탑재해 수송할 수 있죠. 수송 헬기와 함께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가능케 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상륙작전 전력입니다. 그 사이 해상으로 침투하던 우리 상륙 부대가 해안선에 도달했는데요. KAAV와 IBS에 탑승했던 해병대원들이 해안선과 목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적진을 향해 내달립니다. 돌진하며 내지르는 해병들의 함성 소리는 이제껏 적을 공격했던 그 어떤 무기보다 적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KAAV는 상륙 후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닌 탑재한 무장으로 상륙 작전 중인 해병들을 끝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 군은 목표 지역을 점령하고 피스메이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곧이어 점령지에 초대형 태극기가 걸리게 되죠.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을 전세계에 보여준 피스메이커 작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피와 땀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반쪽짜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위에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맴도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밤과 안녕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지금도 평화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 주권을 빼앗기고 탱크 하나 없어 처참하게 당한 지난 과거들을 딛고 지금은 세계 군사력 6위라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힘만으로 만족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이 힘과 평화를 다신 짓밟히지 않도록 더욱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항상 존경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야겠죠. 피스메이커 작전을 위해 수많은 예행 연습이 있었을 텐데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땀 흘린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해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피스메이커 작전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